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야, 2부도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어제 제가 그 예고를 좀 해드렸죠.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코너는 좀 이따가 좀 기다려주세요. 예, 소개를 해드리고 뭡니까? 고민탁. 예, B급 인생의 고민탁이었나? 아무튼 고민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뭡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 제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5년차 직장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배워서 그런지 입사 동기보다 진급도 빠르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문제 없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고민은 저 자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저의 상관, 그것도 임원들의 보이지 않는 암투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 외형은 크지 않지만 코스닥에 상장한 패션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업체입니다. 상장사네요. 네. 회사 오너가 자수성가한 타입이어서 아직 임원 중에 상당수는 창립 멤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너가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 1년 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했어요. 아주 큰 패션 회사 임원이었고 업계의 이름도 알려졌던 임원이었습니다. 신임 임원에게는 달라진 패션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임 임원이 선임된 지 한 달 정도? 그 정도 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새 임원이 기존 임원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한 건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신임 임원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리 회사의 분위기상 이런 의견을 노출하는 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존 임원들의 생각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임 임원이 추진을 하거나 준비하는 업무가 기존 비즈니스를 배제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기 지위를 위협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회장님은 이런 갈등을 구제해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구 임원들 간의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소신 밝히고 그냥 새 임원의 편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요? 아, 이게 고민입니까? 네. 그래요. 새로운 임원이 와서 기존 이제 친구 세력계 갈등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쪽 라인을 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인 것 같긴 한데 어느 라인을 잡아야 하느냐? 이건 DJ 강의 조금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왜요? 네. 제 경험상 약간 40대가 되면 본인은 정치적이지 않은데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더라고.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이 다 네. 40대 전 아, 40대쯤 돼서 제 개인적인 경험 그런데 네. 그래서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할게요. 네. 이런 상황일 때 저는 반대로 우리 지금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장급 이런 분들 중에 의견이 좀 대립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땐 대표 입장에서 좀 어떠세요? 지금 저희 회사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약간 팀장들끼리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조직이건 다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든. 그러면 제가 어느 팀장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나도 당연히 제가 속해 있던 팀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저쪽의 의견을 듣고 싶어도 내가 근데 지금 B라는 팀장 밑에 있으면 내 개인적인 의견은 A라는 팀장 의견과 동의하지만 결국 업무는 B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B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 내용을 듣고 그게 그냥 사내 정치적인 개파 나누기 이걸로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니 기존의 멤버들의 그러니까 그 고여 있는 물에 올챙이 개구리 한 마리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가든 거기 들어가서 그게 흐려놓는 거냐, 아니면 얘를 다시 건져내야 되는 거냐,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올해 창립 멤버들이 꽁꽁 묶어서 회장을 비롯한 창립 오너와 그 측근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주도했는데 분명히 회장 생각은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새로운 신임 임원을 뽑은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신임 임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여기서 다 그 기존 임원들과 회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의견에서는 회장은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빠져 있고 기존의 이제 임원들 신구가 이런 불협화음을 벌이는 것 같고, 회장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임원들의 편을 쓰려면 중재를 했겠지. 중재를 하고, 야 우리는 뭐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너 일도 배울 겸 해가지고 잘 도와서 해. 이런 가이드를 내려줬겠지만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장이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태근이 형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밑에 이제 직원들이 뭐 임원이나 팀장급들이 이런 대립을 펼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분명히 이 새로운 임원을 데려왔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나가고 싶다라는 의중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멤버들이 조금 반기를 드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지금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는 가기 위해서 그쵸. 사람까지 선임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이렇게 안 도와주고 한다는 건 결국 나의 뜻에 안 따라주는 거니까. 너는 너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이방원이라고. 태종? 그러니까 이성계가 딱 그런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방원이 이제 기존에 있는 임원이고 새로운 저기가 뭐 정도전쯤 아니면 정몽주라 정도쯤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관점을 보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근데 역사에서는 이방원이 이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도 그 기존 임원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아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는 회장님의 의중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임원 편을 안 들고 회장님은 새로운 그렇죠. 임원 편을 들어서 기존 멤버들을 좀 딱딱딱 쳐낸 다음에 결국은 또 이 새로운 임원도 결국은 회장님한테 또 쫓겨나요. 약간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가 이게 이제 한편이고 이게 이제 그 임원과의 관계가 기존 임원과 그 오너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회장의 의중은 분명히 신임 임원한테 신임 임원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너가. 그러니까 그러려고 데려왔으니까. 네. 근데 손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제 느낌이지만 요 신임 임원보다는 기존에 있던 자기 세력의 반발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함부로 이쪽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일리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오너가.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본인 손으로 못 하니까 뭐 차도 살인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황하나는 어떻습니까? 근데 되게 들으면서 되게 시각차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같은 감정이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나 이 생각에 되게 집중했거든요. 이 고민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죠. 그냥 진짜 정치를 해야 될 듯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내가 확실하게 서게 되면 어느 한쪽에 미움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편을 들어버리면은
위험하기 그치, 때문에 사연자 입장에서 네, 사연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리스크를- 사연자 입장이랑 엉뚱한 얘기를 했구나. 아니요. 그것도 필요한 그 필요한 해석이니까. 얘기죠. 여러 가지 시각이니까. 근데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왜냐면 적당히 이렇게 이쪽 편도 들고 박쥐가 되라. 그쵸 저쪽 편도 차 들고 5년차 어. 주임아니면 되릴 텐데 그게 뭐이 사람 편 든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돼요. 네.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딱 읽었을 때 뭐 이게 고민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연을 보냈을 정도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니까 이슈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많으니까 근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차가 아니고 차장급 정도 되면 상당히 그건 고민되는 둘 중에 부분은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선택해야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다시 언론으로 들어가서 그럴 때 진짜 아까처럼 이걸 회장님의- 해석을 잘해야지. 박쥐. 회장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그게 근데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패션 쪽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아. 왜냐하면 패션 기업들이 이렇게 뭐 그 다른 데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주식 회사처럼 이런 게 아니라 파운더, 코파운더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자수성가에 쭉 했다가 사세가 커져서 뭐 상장을 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게 그게 너무 많아서 패션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주식이 저평가되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오너 리스크. 오너 비중이 너무 큰 거야. 맞아요. 50% 이상 다 갖고 있어서 오너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을 팔아도 아니면 실적이 좋아도 그냥 오너가 좋은 거지 회사가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주가가 안 뛰어요. 아. 오너 비중이 높은데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이 회사는 여전히 그런 전형적인 패션 회사의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에 강해.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느끼는 점은 사실 뭐 그 패션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구력이 오래된 회사는 그렇겠죠.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이 세력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 임원들도 그 고민일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가지고 오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건 내가 몰라. 그럼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임원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꾸미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구 비즈니스 모델과 신 비즈니스 모델이 오버랩이 되기를 바랬던 모양일 텐데 그게 사실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연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은 줄이고 행동은 추스려서 네. 그냥 박쥐처럼 이렇게 참 진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임원의 입장이라고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회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의 워딩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그 언어 회사니까 그렇게 갈 것 같긴 합니다만 큰 고민은 아니다.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상황을 요 근래에 있는 여러 패션 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한 1, 2년 전만 해도 온라인 전문가들을 신임 임원으로 이렇게 뽑아서 맞아요.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메타버스 하면 NFT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라고 던져놓은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기존의 비즈니스 하든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던 데들은 손을 놓거나 축소하거나 자기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시대 상황이 변해가고 발전하는 데 따른 조직 개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어 오너하고 이 사람들도. 근데 기존 멤버들 오너십과 그 창립 멤버들 간의 그 끈끈한 유대감이 여전히 더 큰 것 같아.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욕구보다. 그러니까 이쪽 자기가 데리고 온 어렵게 영입하는 것 같은데 어렵게 영입한 사람의 손을 못 들어주는 거지 오너가. 그렇게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답은 저희가 뭐 좁혀진 것 같긴 한데 박쥐처럼 행동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처세 술이기도 합니다. 저 힘이 예. 없으니까. 그리고 또 5년차인데 뭐 네, 지금 아직은. 우리 사연자한테 뭐 크나큰 이런 결정권이 없고 그렇게 결정을 요구하는 뭐 그런 임원들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